이제 그게 막 기사로 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뇌에 좀 박혀버린 것 같아. 이 집. 이 집은 묘지부야.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생겼다고 해나? 그런 묘지에 대해서, 묘지부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이제 시세가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구입할 당시에는 3억 8천까지도 내려갔구나. 네. 예.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입지가 그래 나쁘지가 않던데. 네. 바로 앞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다니고 한정거장 가서 검암역에서 한 번만 갈아타면은 바로 서울로 빠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보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입지고 네. 상권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게 입지가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 낙찰 받을 그 시점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게 분양하는 당시 분양사에서 무이자로 해서 4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겠다. 4년 동안. 예,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낙찰을 받은 이 당시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그걸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기간이었어요. 잔금도 그렇고? 네, 잔금 유예 기간. 와, 그럼 엄청 큰 건데 이거. 네. 아마도 당시에 그 분양을 할 때 잔금을 한 4년간 유예를 시켜줄 테니까 와서 살아라. 살기만 살아라. 살기만 살아라. 시세도 떨어졌잖아요. 사실 이때 보면. 그래서 이제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고 경매 물건들도 나오고 이렇게 됐구나. 네. 그러니까 조정이 이제 이렇게 들어갔네. 그때 이제 3억 8천 정도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송호 씨 집에서 3억 3,600에 더 낮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던 거네요. 네. 네. 이런 것도 기회라니까 보면은. 네. 이게 재밌어. 그러면 이쪽에는 그 임차인이 살고 있었어요? 네.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었고요. 거기도 5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5가족이라 그러면은 네. 이 다 개개인별로 다 명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5인 가족. 5인 가족. 죄송합니다. 5인 가족. 이게 자라보고 한번 놀라니까 이제는 전입돼 있는 사람들만 보면은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 줄 알고. 맞아요. 네, 소뚜껑 보고 놀라네 또. 네. 광주에 트라우마가 있잖아.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명도하러 갈 때 긴장 안 했어요? 긴장 엄청 많이 했죠. 첫날에 이제 가서 벨 눌렀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쪽지 남기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쪽지에 마지막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저는 세입자 분께서 그냥 계속 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런 식의 멘트를 이제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연락 왔어요? 네. 500만 줄래? 그래서 자기네들도 제 계약 괜찮다. 의외의 반응이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와, 명도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야, 처음에 너무 시급했더만 두 번째는 어렵게 와닿지가 않았는갑네. 그리고 말도 되게 잘 통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뭐 월세 얼마에 얼마 제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연락 주시고. 얼마에 월세를 놨어요? 사실 저희가 3,000에 100에 월세를 놨어요. 시세가 3,000에 100이거든요. 이분이 소액으로 1,400만만 받고 1,600만 원은 배당을 못 받는데 그 못 받는 데에서 별 말은 없던가요? 제가 이제 만났거든요. 예. 이제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서 이제 드리러 제가 갔는데 그때는 이거 일부 못 받으시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니까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이제 해야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가족이 이제 5인 가족인데 마땅히 다른 곳으로 5인용이네 5인. 마땅히 다른 곳으로 갈 만한 데가 초등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이 있거든요. 초등학생 아이 때문에 더 이제 못 가시더라고요. 뭐 같은 평수로 간다고 해도 월세도 이 정도랑 비슷하고 그 많은 짐을 또 이사하려고 하면은 그 짐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교육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대형 평수라고 해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의외로 대형 평수에 세입자가 있잖아요. 한 번 들어오잖아. 잘 안 나간다? 이사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3,000에 100으로 계약을 하셨는 거네. 월세 이야기 할 때요 103만 원까지는 합의가 됐었거든요. 110만 원에서 103만 원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네, 그냥 저희가 기분 좋게 100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해드렸어요. 보통 3억 7천에 3억 8천에 사는 사람들이나 4억에 사는 사람들은 이자 갖고도 몇십만 원 더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되는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근데 우리는 경매로 이렇게 저렴하게 사니까
내 대출 이자를 갖고도 많게는 1, 20만 남는 사람도 있거든요. 적게는 5, 6만 원 이렇게 남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현재 이제 차익은 6, 7천 원 보니까 잘 투자하셨는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받았는 게 뭐죠? 고양시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이네. 30층 중에 26층이네요. 네. 층수 좋은 것만 다 골라가지고 입찰 들어갔나? 이거는 신건에 들어갔네. 네, 신권에 이건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신건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사실 이때 들어가려고 했던 상가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만 들어가긴 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들 중에 입찰 들어갈 물건 있으면 들어가 보자 해서 쭉 보다 보니까 유명에 있다는 거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이게 삼성지구인데 서울하고 그래도 가깝고 괜찮아서 당시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5억 9천이면 거래가 잘 되고 네 실제로 매물 뭐 호가로 매물은 훨씬 더 높은 가격에도 호가가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보수적으로 받는 매물 가격이 5억 9천? 네 5억 9천, 5억 8,500. 5억 8,500, 5억 9천 5억 9천에 팔고 싶으면 그냥 6억원 내놓으시면 돼요 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들어가 보자. 그럼 그날 상가가 주목적이었고 예. 이거는 그날 입찰이 있으니까 한번 던져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상가는 그러면 받았어요? 떨어졌어요. 해체되었습니다. 항상 그래. 항상 우리 교생들이 낙찰 받아보는 거 보면은 그날 이게 입찰이 있어가지고 요거도 한번 던져봤는데 진짜 내가 받고 싶은 거는 그것도 힘을 줬는데 떨어지고요. 그냥 이거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생각해가지고 던졌던 물건들이 낙찰 받아오는 경우가 많거든. 여기도 딱 그 케이스네.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여기는 입지가 나쁘지가 않은데 초등학교,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 네. 공원도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스타필드도 이렇게 있는데 이 스타필드는 어떤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에서 하는 대형 쇼핑몰이니까 지하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쇼핑도 네. 다 할 수 있고 먹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쇼핑몰이라고 네, 생각해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자녀들 키우고 살기에는 또 내가 출퇴근하기에는 괜찮은 위치라는 게 딱 보이네요. 나중에 입주할 거 다 입주하고 이게 자리만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여기만의 색깔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이네. 이날 본인들만 들어온 게 아니네. 네, 한 명 더 들어왔어요. 그건 또 이 최저가에서 그래 몇백만 원 이렇게 더 적었네요. 네. 별로 차이가 안 나네. 네. 네. 거의 차이 안 나게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그렇네요. 이 사람도 이때 시세가 괜찮아가지고 들어왔네. 네. 이때는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네요. 주식회사 CNK 굿피플 이 회사로 받았네요. 네. 그 매매법인 네, 매매 임대법인으로 네, 해서. 승우 아빠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대표는 승우 엄마가 대표겠네. 네, 제가 대표입니다. 직위로 보면은 승우 아빠가 끽소리를 못 하겠네. 그렇죠. 월급쟁이 회사원이고 여기는 한 회사의 대표시고. 아니 근데 CNK는 뭐예요? 저희 이름의 이니셜이에요. 아. K 저고요. 그다음에 C 여기 네. 남편입니다. 그래요? 네, C와 K. 이거 그 고등학생 애들이나 아니면 대학생 애들 차에 뒤에다가 CNK 러브 뭐 이런 적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결혼 몇 년 차인데요? 이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사랑하겠구나. 그렇지 3년 때 되면은 잘못하면 내처럼 애 놓는다. CNK 굿피플 그러니까 둘이서 잘 살아보자 뭐 이런 회사인가? 둘이서 잘 살아보자는 아니고 일단은 둘이서 좀 잘 이렇게 회사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다른 곳에 베푸는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 굿피플이라는 걸 넣었거든요. 근데 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좀 더 이렇게 많이 커지면 스타트업 뭐 이런 곳에 좀 이제 투자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그런 생각도 하고 계세요? 네. 진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여력이 안 돼서 좀 어려운 회사들 있잖아요. 괜찮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희는 자금을 투자를 해주고 그럼 그 회사는 그 자금을 가지고 뭐 디벨롭을 잘 하고 이게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 회사를 성장을 못 시키는데
좀 자금을 좀 우리가 지원해주면은 좀 유망한 회사로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회사 좀 도와주세요. 아직 저희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우리-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애기 보는 그 사업을 한번 생각해볼까라고 생각해. 승우 지금 장난 아니게 잘 보고 있거든, 저 바깥에서. 승우 엄마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인천에 올라가도 얘는 그냥 여기에서 1년 동안 학업을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인 것 같은데. 쟤들이 저런 능력이 있는지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 아, 그런 뜻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워런 버핏인데. 단순히 그냥 부동산 투자 법인으로 하면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꿈을 가지고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세웠는 회사가 그게 네. 첫 물건이 고향에 있는 이 호반 베르디움을 구입을 하신 거고 네. 지금 사는 집 말고 전에 살던 집이 호반 베르디움이잖아. 호반이 구조를 잘 빼더라고. 네, 맞아요. 구조는 잘 네. 되죠.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게 수납 공간이 저번 너무 누리다가 이 집에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 호반이 그쪽으로 잘 빼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살기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새로 뺐어요. 세를 뺐습니다. 얼마에? 원래 이제 저희가 들어갈 때는 4억 정도면 세를 빼겠구나. 실제로 저희가 지금은 3억 5천에 전세를 맞췄고. 3억 5천. 이걸 구입했는 게 5억 3,800 구입을 했잖아요. 네. 아유, 돈이 많이 묶인다. 엄청 네. 많이 묶이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게 많이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기간이 1년 정도 이렇게 지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차익만 보면은 다음 투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법인으로 또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3건을 이렇게 받으셨네. 네. 네. 맞습니다. 교육받은 지 1년이 됐는데 3건이면은 그래도 많이 받은 택이 드네요. 경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네. 어때요? 이 경매를 지금 해본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는데 뭐 삶에서 조금 바뀌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경매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도 이렇게 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지나다니면서는 항상 상가 같은 거 입지 뭐 이런 거 보게 되고 저 아파트는 얼마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길도 겉으로 보지 않고 좀 더 주변을 더 자세히 보게 되고 퇴근해가지고 또 밥 밥 먹고 먹고 하면서 신문 그날 와이프가 봤던 거 저한테 이야기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네, 저는 이제 남편한테 신문 이제 보면 공유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카톡으로 해서 이제 다 보내주고 그래서 공유 좀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건 같은 거 서로 봤던 것들 보면은 그것도 서로 또 이야기하고 평일에는 시간이 잘 안 나니까 실제로 가서 봤으면 하는 물건 있으면은 그때 이제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애랑 같이 이렇게 뒤에다 싣고 바로 이제 가고. 승호가 4살인데 벌써부터 이제 부동산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네. 그래서 저번에는 같이 노는 애랑 이제 그냥 슈퍼마켓 노래 이런 거 했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사과 5천만 원이야. 단위가 틀린데. 저희가 이제 맨날 이야기할 때 뭐 이거는 뭐 몇 천만 원이고 이거는 몇 억이고 뭐 실제 차익은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고 단위가 이렇게 다니까 내가 그 단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틀리네. 네. 안 그래도 저번에 이제 어떤 교육생들하고 후기 방송을 이렇게 찍었는데 둘 다 이제 월급쟁이인데 친구거든요. 같은 회사에. 경매를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점이 예전에는 월급을 받았는 몇백만 원을 몇십만 원을 어떻게 굴릴 생각을 했는데 이 돈에 대한 개념이 공안화가 더 붙었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케일이 좀 커졌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30년 살았을 때 이제 스케일이 바뀌었는데 얘는 벌써 4살인데 스케일이 벌써 사과 하나에 5천만 원이네. 5천 원이 아니고. 이 부모님의 영향이 크네요. 네. 일단은 남편이랑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물론 뭐 딸의 뭐 취미 이야기나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뭐 같은 관심사 중에 하나로 또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경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그것도 되게 즐거워요. 하나의 즐거움. 물건 보러 다니고 뭐 자기가 알게 된 거 이제 이야기해주고 약간 그런 부분도 되게 즐거워요. 야, 되게 예쁘네요. 이 승우 집에도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뭔가 대화가 끊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집은 계속 한 해 한 해가 계속 바뀌더라고. 우리 승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명도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다 이렇게 해주니까 네. 마음 편안하게 물건 골라서 조사하고 입찰하고 이런 게 서로서로 보완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서로 좀 어떻게 보면 껄끄러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더 껄끄러워 하면은 이제 와이프가 해주면 되고 와이프가 또 껄끄러워하는 부분은 또 제가 또 해주면 되는 거니까 또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이런 부부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 한쪽은 뭔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아예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되게 이게 합이 잘 맞아가지고 서로 보완해주면서 한쪽은 조사하고 한쪽은 명도하고 세놓고 다음 물건도 찾고 이게 참 좋아 보이네요. 어떤 분들은 되게 부러워하실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승우 아빠가 그걸 잘해주시네. 처음에 선생님한테 갔을 때 목표를 아마 이제 말을 했을 건데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한테 좀 더 넓은 세상을 3개월 정도는 해외로 나가서 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자.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살고 싶은 지역이 있거든요. 과천에서 사실 살고 싶거든요. 아, 과천 좋죠. 네. 거기가 아이고 일 잘한다. 과천에 집을 얻어서 나중에 살자. 살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기 퇴직. 조기 퇴직 시키자 남자. 아버님이 언제 퇴직했다고요? 작년에 퇴직하셨잖아. 작년에 그 입사 선배지만 퇴직으로 보면 내 후배라니까. 네, 그 아버님도. 그렇네요. 퇴직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의 장점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시간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들하고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더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저희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 항상 옆에서 남편이 다 녹여줘요. 우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승우 어머니는? 저는 저희의 집을 이야기하자면 이건 좀 다른 집은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서로의 용돈이 없어요. 예, 남편 월급에서 떨어져 나오는 용돈이 서로 없어요. 그 말은 즉시 자급자족 알아서 해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생존하기 위해서 저의 용돈을 투자를 통해서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의 경제적인 자유를 좀 얻고 싶습니다.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네. 처음에 우리가 해가 안 들어와가지고 365일 등망이 이렇게 켜놓고 계속 살았던 그 집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쫄라매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면서 안주거리로 맥주 한 잔 서로 먹으면서 지금 당장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승우 엄마 아빠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 계속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예뻐 보여. 그게 서로 보완만 잘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분명히 된다니까. 나중에 애가 좀 크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도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승우 아버지가 저한테 물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었냐고. 그 회사가 정말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회사고 내가 앞으로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게 회사였단 말이에요. 승우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준비가 된다 그러면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승우 어머니가 입사 시험을 볼 거예요. 면접을 봐서 대표이사라서 그죠? 그럼요. 그리고 승우가 오늘 뭐 나가는 교생들 다 인사드리네. 안녕하세요 또 오세요 막 이렇게 제대로 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승우를 돌봐주는 게 아니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네. 하여튼 인천에서 대구까지 오신다고 진짜 너무 고맙고요. 숙소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숙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은 곳을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편안하게 잘 있고 사우나도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감사님이 아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숙소는 좋은데 해야 된다고. 예전에 직장 동료 결혼식에 서울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모텔을 잡아주더라고. 그때 진짜 잠을 못 잤거든요. 아기가 좀 있으니까 좀 아는 것 같아. 아기가 있으면은 무조건 씹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는 편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그렇게 전달할게요.
어차피 오늘 저녁에 뭐 소주나 맥주 한 잔을 먹을 거잖아요. 네.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뒷얘기도 좀 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네. 네네. 저희는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정말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남편도 항상 저도. 이야기해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되게 고맙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왔죠. 저도 그 대표님이 너무 궁금했고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아. 와이프한테 소개는 해줬지만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만난 건 저는- 처음이잖아. 만난 건 네, 처음이니까. 목소리만 네. 들었고. 네, 목소리만 예. 듣고. 우리 그 교육할 때 이제 음원은 좀 들어봤을 거고. 네, 음원 듣고 네. 그 정도지. 그리고 그때 명도할 때 그때 통화만 통화. 이제 했었고. 그때 내하고 한번 통화했잖아. 네, 한번 네. 통화했어요. 똑바로 안 하냐면서. 맞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면서 막 처음 통화했는데. 맞아요. 아 그래서- 그래 기억난다 그래. 그때 내가 좀 막 실감나게 명도 대상자처럼 막 얘기하기도 하고 명도하기도 하고 한 10번은 연습하고 가라면서 막 이렇게 시키고 맞아요. 스파르타식으로 막 시키고 막. 네, 맞아요. 어. 그래서 남편은 선생님 목소리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보질 못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되게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저번 주에 그래가지고 음. 원래는 이제 세입자 맞춘 날이라서 잔금 치료가 사실은 되게 일이 많은 날이었는데 아, 저번 주 맞다, 금요일 맞다, 날 그래. 네, 만나기로 했어요. 그 고향에 새 맞추는 거 네. 있죠. 네, 네. 잔금 치료 날이었거든요. 원래 저번 주에 보려고 그랬는데 그지? 네, 맞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나는 어떻게든 무리해서 내려가고 싶었거든 사실은. 사실은 뭐 시간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알면서도 저는 사실 세입자 만나는 시간을 몰랐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부동산을 통해서 1시에 만난다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드렸죠. 아, 이건 좀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렇지. 근데 남편은 괜찮다. 그러면은 KTX를 타고 그러면- 내려가나. 우리 직원들도 퇴근해야 되고 수업을 못 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저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업이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원래 사업을 하면은 네. 더 땡겨 먹어야 돼. 저는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뭐 학교에 뭐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말고 진짜 선생님이라면은 내한테 배우는 사람을 속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정신적으로나 무슨 상황에서 서로 공감해주고 도울 수 있는 그게 난 진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 제자들이 내한테 배웠던 이 철학하고 교육법을 본인이 독립을 해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멘토가 되는 게 저한테는 이게 진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업 하면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나는 계속 교육적으로만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마찰이 생기는 누가 틀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이렇게 승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조금 힘들었거든. 내가 너무 몽상가처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조 실장이 또 힘들어지겠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해야지 그게 진짜 사업이지. 만약에 돈만 이렇게 주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제자님들이 또 이제 누군가한테 멘토가 돼서 그렇게 커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는 승우 엄마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승우가 빨리 컸으면 좋겠고 이제 이 방송 끝나면은 숙소에 가셔가지고 짐 풀고 한 2시간 뒤에 네.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술 한잔 하는 자리 좀 마련할게요. 네, 좋아요. 예. 술 좋아요. 하여튼 오늘 방송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네. 예, 박수. 고생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